요 작품은 수필이고요. 이 전개 방식은 기승전결입니다. 그리고요, 기승전결. 몇 단 구성? 4단 구성입니다. 4단 구성. 네. 쪼개가지고 중심 생각 한번 정리할 텐데요. 나중에 우리 학습 활동하면 중심 생각은 따로 정리해 주기 때문에 저는 그냥 문단 쪼개기만 하고 나중에 필기는 따로 하지요. 자, 갑시다. 첫 부분이요. 순원의 꽃 중에서 남말든요. 순은 뭡니까? 글쓴이의 고향 순창에 있는 정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순은 순창의 순이고요. 원은 정원입니다. 그래서 내 고향에 있는 꽃밭에는 이름 없는 꽃이 많다 했습니다. 자인의 개인적 경험이죠. 그리고 이걸 좀 일반화합니다. 대개 일반적으로 사물은 스스로 이름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삼라만상 가운데 스스로 자기 이름을 붙인 존재가 있습니까? 네. 예를 들면 여러분 가운데 태어날 때 태어나면 순간에 자기 이름을 외치고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뭐 빨간맛이라는 거죠? 엄마 배 태어날 때 빨간맛!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누가 붙여줍니까? 사람이 붙여줍니다. 네. 우리 보고 있는 삼라만상, 하늘, 뭐 꽃, 나비 다 사람이 붙였겠죠. 누군지 모릅니다만. 그래서 붙였습니다. 꽃이 아직 이름이 없다면 내가 이름을 붙이는 것이 좋을 수도 있겠지만 또 어찌 꼭 이름을 붙여야만 하겠는가? 이게 뭐예요? 문제제기죠. 네, 여기까지가 깁니다. 기가 되겠고 문제제기,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도 크게 본다면 문답법이에요. 네, 자문자답 볼 수 있겠습니다. 스스로 질문하고 있죠. 네, 과연 꽃에 꼭 이름을 붙여야만 하느냐? 묻고 있죠. 그럼 당연히 나머지 내용은 뭐겠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겠죠. 우리 앞에 배웠던 시에서는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공간을 이동했고 한순간에 깨우침을 얻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요 글은, 수필은 문학의 큰 갈래로 본다면 뭡니까? 교술 장르에 포함됩니다. 교술 장르는요, 자신의 생각을 조리 있게 써서 설득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문학이긴 하지만 일종의 논설문 같은 그런 역할과 기능을 일부 하거든요. 그래서 내 이 주장, 다시 말하면 꽃에 이름을 붙일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후에 이 승과 전에서 치밀하게 논리를 구성해서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부채만 하겠는가? 질문이지요. 독자의 흥미, 관심, 호기심 유발했습니다. 삐딩. 그 다음 승입니다. 사람이 사물을 대함에 있어서 그 이름만을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좋아하는 것은 이름 너머에 있습니다. 네, 여러분도 제가 한번 여쭤보죠. 여러분들은 제 이름 빨간 맛이 좋습니까? 아니면 이름 너머에 있는 제가 좋습니까? 미안합니다. 네. 네. 억지로 답을 유도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사실은 그죠, 답이 없다 그죠. 그러니까 뭐 이름이에요, 이름 아닌데 이름 넘어 있는 사람, 그것도 아닌데 뭐지?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네. 이름과 이름 넘어. 그래서 요 작품에서는 요 두 가지가 중요한데요. 이름 또는 이름과 연관되어 있는, 다시 말하면 이름 뭡니까? 하나의 형식이죠. 나쁘게 말하면 뭐예요? 거칠해. 네. 그 다음에 이 이름의 반대 개념으로서의 본질. 그러니까 요걸 뭐랬습니까? 이름, 그 넘어. 라고 했죠. 그래서 요 작품에서는요, 이름이 뭐예요? 세모? 네, 세모. 다시, 세모? 네. 본질 뭐예요? 본질. 동그라미. 그래서 이분은 기본 전제에 본질과 이름은 붙었다, 떨어졌다. 어때? 그렇죠. 떨어진 거죠. 붙어 있으면 이름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붙어 있는 샹쌍둥이라면 이 이름을 지워버리면 이 본질도 지워집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떨어질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둘 가운데 뭐가 중요하다? 본질이 중요하다. 이름은 중요하지 않다. 이런 거죠. 그래서 본질은 동그라미, 이름은 세모. 오케이? 그럼 들어가서요. 네. 사람들이 사물을 대함에 있어서 그 이름만을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름 뭐요? 세모요. 명분, 형식, 거칠해. 명분. 그죠? 형식. 거칠해. 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결혼식 할 때도, 네. 요즘 뭐 결혼하면 결혼 예물 다이아반지 뭐 요구하지 않습니까? 본질은 다이아반지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다이아반지 그 너머에 있는 사랑하는 그녀의 손가락. 이게 본질입니다. 그죠? 이름 넘어 동그라미. 사람이 음식을 좋아하지만 어찌 음식의 이름 때문에 좋아하겠는가? 마찬가지입니다. 자, 음식을 좋아하는데요. 음식의 이름 세모제요. 마찬가지. 사람이 옷을 좋아하지만 어찌 옷의 이름 세모입니다. 좋아하겠는가? 됐죠? 자, 활용된 수법 몇 개 정리할게요. 사람들은 어찌하여 뭘 좋아하겠는가? 사람들은 어찌하여 뭘 좋아하겠는가? 뭡니까? 반복법이지요. 동일한 문장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예시죠. 예시. 그러니까 이름과 본질 가운데서 본질이 중요하고 이름은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가장 익숙한 거 뭐예요? 먹는 거. 뭐예요? 입는 거. 그죠? 뭐예요? 향기 맡는 꽃. 네, 이런 걸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가 쓰였습니다. 됐죠? 뭐 열거법도 괜찮습니다. 물론 뭐예요? 뭐 하겠는가? 그죠? 서리법이죠. 서리법. 그래서 예시와 소리 뭐 반복 뭐 됩니다. 또 여러 차례 문장 나오기 때문에 뭐 열거래 해도 관계없습니다. 좋아하겠는가? 여기에 맨 만나는 회와 구이가 있다면 그냥 먹으면 됩니다. 그죠? 먹어서 배가 부르면 그뿐. 배가 부르다 동그라미요. 뭐예요? 음식의 본질입니다. 기본이죠. 기본에 충실한 게 중요합니다. 그 먹었던 음식의 이름이 무엇인지 무슨 물고기인지 알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배가 부르면 된다는 것이죠. 맛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네, 먹어 배가 부르면 그뿐 동그라미 효용성이지요. 본질적 가치입니다. 그게 무슨 생선의 살인지 세모 문제가 있겠는가? 대법이지요. 여기에 가벼운 가죽 옷이 있습니다. 네, 입기만 하면 됩니다. 입기만 하면 동그라미지요. 그죠? 또 따뜻하면 동그라미예요. 그 옷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 가치 아닙니까? 네. 또 내가 좋아할 만한 꽃을 구하였다면 꽃의 이름 세모지어 알지 못한다고 하여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정말 좋아할 만한 것 동그라미예요. 정말 필요한 거, 가치 있는 거, 중요한 거, 내가 원하는 거. 그죠? 동그라미. 그게 중요한 것이지. 그죠? 그게 없다면 이름 따위 세모 그죠? 붙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죠? 또 좋아할 만한 것이 있어서 정말 그것을 구하였다면 좋아할 만한 것 동그라미지요? 또 그 이름을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상당히 이거 역설적으로 보이지만 아주 치밀한 논리 전개입니다. 해보세요. 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물은요, 네,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죠? 첫 번째, 내가 정말 원하는 쓸모 있는 것. 두 번째, 내가 원하지 않는 쓸모 없는 것. 오케이? 자, 쓸모 있는 것이라면 내가 그것을 먹습니다, 입습니다, 만납니다, 사랑합니다. 그랬으면 되지. 굳이 그것에 이름을 붙여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죠? 내가 입었는데 아주 따뜻하고 아주 기품 있는 좋은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메이크가 뭔지 뒤져가지고 뭐지 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쓸모있고 가치 있는 어떤 것이라고 하면 굳이 이름을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름 따위 알 필요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 쓸모가 없는 겁니다. 내게 마음이 가지 않아요. 네,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말할 나위 없이 이름 알 필요 있습니까? 네, 이름 지을 필요 있습니까?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네, 제가 한때 조금 관심 있게 눈여겨보았던 걸그룹 가수 가운데 포미니
있습니다. 네. 사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분들이 함께 이 이름 짓기의 그 쓸모 없음을 주장하시면서 부른 노래가 있죠. 혹시 아십니까? 난난난난난난난 이름이 뭐예요? 네, 네. 왜 이름 묻겠습니까? 상대방이 소중하니까요. 근데 이분의 말씀을 따르면 이분이 아니죠. 네. 이름이 뭐예요? 전화번호 뭐예요? 해도 되지만 안 물어도 된다는 뜻입니다. 왜? 사랑하니까요. 마음에 드니까요. 네. 이름 따위 몰라도 된다는 이야기죠. 오케이?